그것까지 예상한 전문가들은 없어요,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정말 결정을 해버린 거죠. 전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다급한 상황에 몰렸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북한을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구해내는,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영종입니다. 지금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으로 있고요. 또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북한 정보, 또 한반도 이슈를 취재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에 직접 다녀와 보신 입장이시기도 한데 이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북한 같은 동포잖아요. 10대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10대 또 20대 초중반의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정말 전장 환경이 낯선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처했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해외 파병, 우리도 뭐 UN 평화유지군이나 이렇게 가지만 그거는 우리 군복을 입고 우리 국기, 또 우리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병 환송도 받지 못하고 비밀리에 뭐 러시아의 어느 소수민족 신분증으로 위조해서 러시아군의 배속을 받아서 하는, 사실은 파병이라 그러기도 좀 힘들 정도로 용병이거나 전쟁 노동자 수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명분 없는 전쟁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지원 현황과 파병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까지 그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900명에서 11,000명 정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는 걸로 북한 당국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3,000명가량이 러시아 영내에서 훈련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각에서 보면 뭐 실제 전투가 있었다, 죽었다, 뭐 대규모로 뭐 탈영병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판단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빠른 정보가 나오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군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많이, 빨리, 더 많이 투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야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무기 지원이라든가 미국의 무기 지원, 이런 것들, 또 나토의 개입,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고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보당국이 판단한 것보다 좀 진전이 많이 돼 있는 이런 거고, 거기에는 좀 가짜 뉴스도 많이 섞여 있어요. 무기에서 파병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상황을 센터장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셨을까요? 예상 못했죠. 그것까지 예상한 전문가들은 없어요,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정말 결정을 해버린 거죠. 뭐 전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다급한 상황에 몰렸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북한을 어떤 이 막다른 골목에서 구해내는,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인데 이번 파병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집권 13년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에 이제 올인을 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그걸 뭐 북한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 그랬지만 그 제재를 자초한 것도 김정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쪽도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 움직임 이런 거에 마냥 북한을 감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시점에 2022년 2월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거예요.
그 틈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뭐 벨라루스 정도? 그런데 김정은이 과감하게 거기에 그 베팅을 하면서 이제 북러가 묶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무기 지원 정도로 해왔는데 이제 푸틴이 원하는,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북한의 지원 현황과 파병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푸틴으로서는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많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어떤 그 아주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 좀 아주 그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우군을 얻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침공한 매우 소모적인 전쟁이에요. 서로 포탄을 무제한 쏟아붓는, 하루에 뭐 한 6만 발씩 쏟아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이제 포탄이 동이 났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6.25 때부터 그 이전부터 러시아의 군 체계를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가까운 북한의 포탄이나 무기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동안에 그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역할을 북한이 해왔는데 북한이 그걸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고,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기회에 푸틴으로부터 뭐 원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한 기술, 그 다음에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어떤 초정밀 광학 기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을 지금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막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형 원자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차세대 첨단 전투기, 지금 북한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수호의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겠죠.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의 파병이 러우 전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개입 때문에 상당히 아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할 거예요. 러시아가 그동안에 뭐 포탄이라든가 특히 부족했던 게 병력이었잖아요.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점차 이제 그 병력이 줄어들고 2년 넘게 계속된,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사상자가 지금 60만 명이 나왔어요. 전투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없겠죠. 죽거나 다쳤으니까. 푸틴이 이제 징집령을 내렸을 때 70만 명이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병역 자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10,000명 사단급 규모의 병력을 지원해줬다. 이거는 푸틴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금 천군만마를 얻는 이런 일이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 특히 이제 이게 10,000명으로 그치겠느냐. 10,000명이 갔다가 이제 죽거나 다쳐서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야, 10,000명으로 그냥 난 그만할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한의 병력 지원으로 러우 전쟁의 편세가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지금 김정은이 얼만큼 이제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호응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북한군 전체 병력이 129만 명이에요. 그러면 푸틴이 요구하는 숫자, 뭐 그게 4만이든 5만이든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으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고, 뭐 군사무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엄청난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000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1인당 한 지금 월 2,000불 정도 되거든요. 용병이 받는 게. 그러면 1년에 24,000불 정도를 받는데, 제가 보니까 2억 6,400만 불이에요. 그게 1년에. 근데 이게 3,6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러면 하루에 10억씩 김정은의 금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 이미 포탄 뭐 수백만 발부터 해가지고 보낸 거, 그것도 비용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병사들 2,000불에 보내는 거 말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지금 노동자들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월 이제 800불 정도. 전투에 비해서 뭐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뭐 빈집에 소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외화를 챙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 또 김정은의 통치 자금 이런 쪽으로 쓰이는 거죠. 김정은이 러시아에 올인하는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풀베팅을 하는 건데 다른 지금 방법이 없어요. 뭐 시진핑하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시진핑만 해도 미국의 눈치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 눈치를 보잖아요. 북중 관계가 아무리 혈맹이고 견고하다 그러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북중 관계만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체제, G2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북한 인권 탄압국, 독재, 뭐 또 핵 미사일 개발하는 심지어 유엔 안보리 결의도 무시하는 북한을 마냥 감쌀 수가 없는데 푸틴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막갑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푸틴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푸틴을 향해서 지금 뭐 최고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원히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그 푸틴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시진핑을 비롯한 베이징의 지도부들은 매우 좀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면 북한이 받게 될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전투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진다. 아니면은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냥 별로 얻는 거 없이 종전이 된다 이러면 푸틴도 리더십에 금이 가겠지만 김정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아마 그렇게 러시아가 패전하거나 소득 없이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지난 6월에 그 7월에 공화당 대선 후보를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겠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푸틴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종전을 시키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8% 정도를 침범을 해가지고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평화가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트럼프도. 그러니까 18% 정도 땅 그냥 러시아한테 떼어주고 이대로 종전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좀 손실이 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나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토가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뭐 우크라이나가 희망을 하고 이래서 나토로 받아들이자 이런 게 있었는데 나토의 규정에 보면은 분쟁적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당선, 트럼프의 재집권이 정말 많은 글로벌 환경에 뭐 안보, 경제 다 변화가 오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나토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한테 별로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